정혜영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는 걸 2025 시즌 데이터가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개막전에서 3실점으로 무너졌고 그 다음 달에는 평균 자책점 0으로 완벽히 돌아왔고 여름에는 다시 평균 자책점 9.00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면요. 5년 연속 풀타임 마무리를 소화해온 정혜영의 몸과 구위가 보내는 신호를 2025 시즌 전체 수치로 추적해보겠습니다. 3월 28일 개막전입니다. 상대는 SSG였습니다. 9회 마무리로 등판한 정혜영은 3분의 1이닝 2피안타 1볼넷 3실점. 바로 세이브 실패였습니다. 시즌 첫 등판부터였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개막 초반 몸이 덜 풀렸겠지라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4월 10일 한화전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기아는 6대5로 앞선 9회였습니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7이닝 3실점으로 버텨줬고 성영탁이 8회를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세이브 상황, 정혜영 등판. 그런데 첫 타자 문현빈에게 등판 후 첫 6구를 전부 볼로 던졌습니다. 전부요. 스트레이트 볼넷이었습니다. 노시환을 3루 땅볼로 잡아내며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다음 타자가 강백호였습니다. 초구 145km 포심. 강백호의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우중간 투런 홈런. 기아가 역전을 내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종 스트라이크가 단 4개였습니다. 스트라이크율 40%. 마무리 투수가 세이브 상황에서 기록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구가 없었던 겁니다. 개막전 포함 4경기, 평균 자책점 16.88, 이닝당 출루 허용률 2.63, 1세이브, 2불론 세이브. 통산 149세이브의 베테랑이 지금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균 자책점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구위 자체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아는 그날 경기를 이겼습니다. 김범수가 뒤를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 ERA 0. 이 반전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4월 전체 기록을 보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RA 0. 9.2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겁니다. ERA 16.88에서 ERA 0으로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반전이거든요. 4월 5일 NC전을 한번 보시면요. 1이닝 퍼펙트. 타자 3명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시즌 첫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4월 내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개막전 그 붕괴가 없었던 것처럼 던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 시점에서 슬럼프 탈출이라고 읽거든요. ERA가 0이면 완벽한 거 아니냐고, 그냥 초반에 좀 흔들리다가 금방 돌아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이 4월 ERA 0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시면요. 개막 직후 ERA 16.88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구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라이크율 40%, 첫 6구 전부 볼. 이건 컨트롤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문제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마치 무릎 통증이 진통제로 잠깐 가라앉은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근본 원인이 해소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커리어 전체 데이터를 한번 꺼내봐야 합니다. 2021년 34세이브, 2022년 32세이브, 2년 연속 30세이브라는 화려한 출발이었죠. 그런데 2023년에 23개로 내려앉습니다. 이후 2024년에 31개로 회복했다가 2025년에는 27개. 숫자만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2023년 세이브가 23개로 줄었을 때도 당시엔 그냥 그런 시즌이라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31개로 회복하면서 역시 정혜영이라는 평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5월 평균 자책점 2.57. 안정세였습니다. 눈묻은 탕시파만 4월에 이어 5월까지도 무난하게 소화했어요. 5월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수치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월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ERA 2.57. 불안했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월 평균 자책점 4.61.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는 거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됐습니다. ERA 6.23. 더 이상 조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ERA 9.00.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달 부진이 아니거든요. 6월, 7월, 8월 3달 연속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4.61에서 6.23으로, 6.23에서 9.00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슬럼프가 아니라 패턴이에요.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2025 시즌 정혜영의 불론 세이브는 7개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구원패는 7개. 이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마무리 투수에게 불론 세이브와 구원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수치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선수에게 게임을 맡기는 순간 팀의 승리가 흔들린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히 ERA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혜영은 2021년부터 마무리를 맡았습니다. 2021년 34세이브, 2022년 32세이브, 2023년 23세이브, 2024년 31세이브, 2025년 27세이브. 5년 동안 풀타임 마무리를 소화해온 겁니다. 2021년,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스프링이 한번 늘어나면 원래 탄성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마무리 투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즌, 매 세이브 상황마다 최고의 집중도와 구위를 요구받습니다. 그게 5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혜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 기준으로 KBO 10개 구단 중 6개 팀의 마무리가 200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화의 김서현도 풀타임 첫 시즌에 구속 저하와 힘 저하를 겪으며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체력과 경험 부족. 젊은 마무리에게 풀타임을 맡기는 순간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정혜영은 이미 그 과정을 5년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개막 직후 무너졌다가 4월에 회복했다가 여름에 다시 무너지는 흐름. 이 패턴의 정체는 누적 피로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아직 버팁니다. 그런데 경기가 쌓이고 더위가 오고 몸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정확히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2025년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2023년에도 세이브가 23개로 떨어진 시즌이 있었습니다. 2021년 34개, 2022년 32개 뒤에 갑자기 23개로 내려앉은 그 시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2024년에 31개로 반등하면서 잊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 시즌 기아 불펜에서 가장 주목할 이름은 성영탁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즌 전 기대치가 높은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평균 자책점 0점대의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팬들이 꼽은 2025 시즌 최대 수확이 성영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혜영이 흔들리는 동안 8회를 틀어막는 역할을 성영탁이 해줬기 때문에 팀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조상우는 72경기, 60이닝을 소화하며 28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자책점 3.90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후반기에는 조상우도 흔들렸습니다. 전상현은 6월에 최다 출전, 최다 홀드를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최다 홀드 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이른바 JJJ 불펜 라인이라고 불리던 조합인데 정혜영이 여름에 무너지자 이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름은 김범수입니다. 4월 10일 한화전에서 정혜영이 강판된 뒤 마운드에 오른 게 김범수였습니다. 최은성을 포크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도윤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2025 시즌 피홈런 0개, 강력한 포심에 포크볼과 커브까지 갖춘 좌완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했는데 기아 타이거즈와 1년 7억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에도 기아 불펜에서 뛴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김범수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기아가 이 선수를 잡아뒀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혜영 하나에 기댈 수 없다는 걸 프런트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4월 ERA 0, 5월 ERA 2.57. 패턴의 첫 번째 사이클이 보여주듯 정혜영은 분명히 회복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회복이 반복될수록 몸이 돌아오는 탄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2021년 34세이브, 2022년 32세이브, 2023년 23세이브, 2024년 31세이브, 2025년 27세이브.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보면 숫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블론 세이브 7개, 구원패 7개라는 숫자는 이전에 없던 수치입니다. 5년 연속 풀타임 마무리로 달려온 몸이 이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정혜영의 시즌은 하나의 패턴으로 요약됩니다. 개막 직후 붕괴, 빠른 회복, 그리고 여름 재붕괴. ERA 16.88로 시작해 4월 ERA 0으로 돌아갔지만 8월에는 ERA 9.00으로 마감했습니다. 블론 세이브 7개, 구원패 7개. 이 숫자들은 단순히 이번 시즌의 부진이 아닙니다. 마무리 투수는 리그에서 가장 고압적인 자리입니다. 동점이거나 한 점 차 경기, 9회 단 한 번의 등판으로 팀의 승패가 갈리는 구조. 정혜영은 2021년부터 그 자리를 5년 내내 소화해왔습니다. KBO 역대 최연소 통산 100세이브. 2025년 5월에는 선동열의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말해주는 건 그가 얼마나 많이 던졌는가이기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6년을 설계할 때 이 패턴을 어떻게 읽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정혜영을 믿고 또 5년차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김범수나 다른 대안을 병행하며 부활을 나눌 것인가? 그 선택이 2026 기아의 후반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혜영이 2026년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올 시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